자, 수요일은 남자 최진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교수님을 가장 또 화나게 아니 뭐 그냥 정부 하셨을까요? 하는 일은 화나는 게 없어요. 정부 하는 일 좋아요? 박수 치고 싶어요. 아, 아니 참. 국무회의를 실제 직접 생방송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처음 봤습니다. 예. 그건 처음 보는 일 아닙니까? 예.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음, 모든 걸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렇죠. 예. 화나는 건 이제 목걸이죠. 아, 목걸이. 가짜던데요. 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 목걸이 얘기하니까 박진표 잠깐 이거 뭔 목걸이지 이런 생각하는 것 가짜던데요, 같은데 근데? 가짜라고. 아니 근데 일부러 갖다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압수수색 들어올 줄 알고 예. 진짜는 빼돌리고 가짜만 갖다 놓은. 그리고 또 뭐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100개가 박혀 있는 뭐 이런 거 있다며요. 반 무슨 뭐 어쩌고 나 어쩌고 저도 이름 들었어요. 잘 모르겠다. 아니 100개를 거기다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이? 저는 뭐 돈이 얼마예요? 그럼 대체 그게? 그런 세공을 할 그리고 기술이 없습니다. 현금 다발. 예. 현금 다발은 또 뭡니까? 이상민 장관 집에서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쪽 동네 사람들은 현금을 집에 싸놓고 사나 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조사할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아졌죠,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모조품이라 하는 것도 더 웃기거든요. 뭐 사람 국민들이 쏙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아니 그리고 대통령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순방을 가는데 모조품을 갖고 왔다. 그게 보통 이제 프랑스나 영국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 고가에. 근데 그런 제품들을 원래는요 법적으로 모조품 만드는 범죄 아니에요. 맞아요. 범죄잖아요. 안 돼요. 예. 그 나라 국가에 대한 그 외교적으로 얼마나 결례입니까? 아니 만약에 진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순방 가면서 그 나라 다른 나라에 모조품을 끼고 왔다. 그 범죄 행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원래 착용하는 사람도 죄를 받나요? 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예를 들면 만들고 착용한 유통하는 거. 사람은 괜찮은데 만든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유통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걸리면 짝퉁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도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약에 모조품 만들면 그거 다 문제 제기하고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프랑스나 영국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하면 뭐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특검을 통해서 좀 더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수요일 남자에서는 또 언론이나 또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국방일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한테 국방일보 기강 잡으라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일보. 예, 국방일보. 국강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예. 국방일보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유가 이례적이죠.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국방일보는 또 군인 오래 하셨잖아요. 10년. 제가 또 거기서 또 7년. 신문을 또 국방일보에 또 국방일보가 있어요. 네, 국방일보가 그 있죠. 신문에 옛날에 전우신문. 연재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또 정훈 장교 아니겠습니까? 네. 기사를 썼죠. 네. 보통 부대에서 기사를 써서 보내면 국방일보에 게재를 해줘요. 그렇죠. 그건 이제 실적이고 정훈 장교들한테 그랬었는데 어쨌든 국방일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때 얘기했어요. 네. 안규백 장관이 취임사가 있잖아요. 취임사 중에 5분의 1 정도 많은 부분이죠. 5분의 1 정도를 내란에 대한 사과, 내란에 군이 동원된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한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은 취임사는 전문이 실리는 거예요. 그대로 국방일보 실리는 게 인간에. 맞겠죠. 근데 이거를 그 부분만 쏙 뺐어요. 아, 내란 부분 뺐습니까? 네, 내란 부분만 뺐어요.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다른 건 다 집어넣고 안기백 장관 5분의 1 정도를 내란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예. 그걸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만 쏙 빼고 편집해서 올렸다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이걸 편집해서 올리는 국방일보는 아니 그렇게 이거는 사실은 의도성도 있고 그걸 뺐다는 거는 왜곡했다 네. 그렇게 볼 이렇게 수 봐야 있는 된다는 거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방일보가 나름대로 취임사를 예. 편집해서 내면 안 돼요. 취임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문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편하고 느끼는 부분들을 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 이 국방홍보원, 네.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를 발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 원장이 네.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결국 지금 보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지난달 9일에 네. 국방일보 일면에 무슨 보도가 나갔냐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양국 정상 통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상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부 제보예요. 이거는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 원장 최일인가? 최일입니다. 최일이죠. 네, 이름 두 자짜리가 많네요. 김백, 뭐 박민. 그 아 그러니까 언론계에 방송사. 맞네. 아 그러니까 언론계에 네, 맞네. 언론계 그 이름 두 자짜리 근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좀 그러네요. 일단 최일 원장이 예. 그걸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하.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거예요.
일반 신문도 일면에 나가거나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국방일보에서? 근데 국방부에서 그걸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통화했다라고 해서 보도자를 냈고 그러면 이제 일반 조중동도 다 보도해요. 이거는. 예. 그런데 미국이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예.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거짓말로 미국과 통화도 안 하고 통화했다고 이거 뭐- 그때 예. 뭐 극우 유튜버에서 네, 맞아요. 했던 거 그거 따라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극우 유튜브 보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극우 유튜브에서 그 자작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이 체일 이 사람이 그걸 보고 한 게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자, 이 체일 네. 국방홍보원장 자신은 뭐 국방일보 기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글쎄요. 국방부가 취임사를 편집한 보도자를 또 따로 내지는 또 않았다는 입장인데 네. 체일 국방홍보원장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최일 아까 말한 이제 박지원 변호사 얘기해서 최일 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미디어 오늘 취재를 들어간 거예요. 네. 왜 이거 뺐냐 그랬더니 보도 자료를 국방부에서 냈는데 그 네. 보도 자료에 굵은 글씨로 몇 개를 썼고 보도 자료에는 이게 이제 최일 원장 주장이에요. 네. 내란이란 용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즉각 여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도 자료 낸 적 낸 적이 없고. 취임사를 그대로 다 보냈다. 근데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국방부에 물어 확인해 봤더니 다 보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더니 최일이 한다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모르겠고 국방일보 부장 그러니까 밑에 원장이 있으면 이제 국방일보 만드는 부장이 있잖아요. 네. 그 부장한테 보고만 그렇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체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체일은- 들어보니까 김백, 박민 같은 사람 같은데 제 말 맞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런 류의 사람 이름 두 자짜리고 거의 맞습니다. 네, 이름 누구냐 이 비슷하고. 사람 KBS 출신이에요. KBS인데 왜 KBS 그래요? 출신인데 KBS인데 왜 이래요? 이 사람이 윤석열 그 뭐죠 선거 캠프에서 어쩐지. 특보로 일을 했어요. 윤석열 쫄병 해야 되나? 하여튼 윤석열 부하 노릇 하다가 끝까지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 윤석열 거네요. 대선 네.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어쩐지. 이 사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방홍보원이가 국방 TV가 있어요. 케이블 채널. 국군방송. 네, 국군방송. 네. 그다음에 국방일보 신문이 있고요. 네. 국방 FM이라고 해서 라디오가 있어요. 맞습니다. 라디오 맞아요. 방송도 하죠. 네. 국방 저널이라고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제가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제가 네. 군에 있을 때 방송 첫 출연이 국군방송이었어요. 예,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중요한 중요한 매체입니다.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군인들, 군 장병들에게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군 장병들이 다 보고 듣고 하는 건데 네.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과 자기 상관인 국방부 장관 왜냐하면 이 국방홍보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도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게 5월에 이 사람이 2023년 5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윤석열의 그 담화 있잖아요. 네. 그건 또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책사나 특사 네. 노릇하던 사람이 이 뭐 맞지도 않는데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국방홍보원장이 준장 출신의 보통 군인 출신들이 많이 했어요. 전문병과. 병과에 그래서 병과장들이 제가 있을 때 했었어요. 제가 같이 근무했던 해군 정훈감도 예, 예. 한 저도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그 기억나거든요. 네, 해군도 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뭐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네. 이 완전히 공보 특보하던 사람을 쓰니까 이 사람이 뭐 충성심을 발휘하는지 몰라도 내란범에 아직까지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네. 경향신문 한겨레를 구독 끊어라. 그것도 있어요. 뭐. 그 신문들 끄더라 지시를 구독 했다면서요.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주장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 최일 국방홍보원장 보니까 KBS 뭐 기자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 뭐 후배 기자 뺨도 때리고 리모컨 던지고 뭐 이런 짓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대선 때 네. 윤석열 겸 공보특보로 활동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KBS 근무할 당시에 네. 후배 기자의 뺨을 때리고 리모컨을 집어 던졌대요. 뭐 이런 사람 다 있노. 그러니까 이건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 아니라 폭행이죠, 폭행. 이거 그랬던 그런 전력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그 당시 임명을 할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이런 네. 사람을 어떻게 국방홍보원장 임명을 하느냐. 그래서 윤석열이 임명할 때 윤석열의 국방부가 임명할 때도 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2023년 5월 8일 날 임명이 됐는데 네.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9개월가량 임기가 더 남아있죠. 남았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제 말씀도 하셨고 국방부 장관이 감사를 지시해서 네. 국방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허. 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정말로 그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이런 일부러 국군 통수권자나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국군 방송에서 국방 TV에서 네. 섭외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섭외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원장할 때? 아마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섭외가 들어오고 뭐 사실 정치하고 상관없는 그런 건데 네. 정말 막판에 그게 안 됐습니다. 캔슬됐어요. 예. 체일 아닌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면 말고 막판에 다 끝나고 이제 방송하면 돼요. 근데 취소가 직전에 됐군요. 취소가 된 알아봤더니 기억이- 박지훈은 아니 더 이상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쪽에서 알아보니까 박지훈은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거 쓸수 있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두 자짜리가 문제. 거기는 김백이라는 사람이 또 YTN에 있었다면 네. 최일 이 사람. 저는 뭐 이게 이렇게 내란에 충성할 것 같으면 네.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사람은 이거 끝까지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최일? 이런 처벌 예를 들면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행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네.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65조 정치운동 금지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그리고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모욕죄 311조 뭐 범죄 많네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사적 대화 삭제 강요 및 휴대전화 검열을 했다고 하면 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법적 조항들에게 적용되는지 보고 만약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따져봤습니다. 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 얘기입니다. 휴가 반려가 되니까 이진숙도 SNS 글을 썼어요. 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기간인데 왜 상임위원 왜 임명하지 않느냐 비판하면서 본인의 뭐 이런 휴가 반려된 거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자기가 지금 네. 대통령의 임명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원장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으면 본인이 네. 사퇴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자리 그 자리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 윤석열이 임명해서 윤석열이 파면됐으면 본인도 그만두고 나가야죠. 그게 네. 바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이준석이 지금 앉아 있는 바람에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나머지 위원들을 임명하라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원래 그 방통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고요. 네. 마지막 여당이 1명이에요. 그래서 3대 2가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여권이 3명, 야권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방통위원회 구성이 그게 법에 그렇게 돼 법에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방통위 설치법에. 네. 근데 자기가 지금 야권이 아니라 여권이잖아요. 여권이 그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나머지를 임명하면 3대 2가 야권이 돼 버려요. 그럼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 임명을 안 한다고 자기가 물러나면 임명돼요. 네. 간단한 방법이야. 지금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방통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물러나면 사퇴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돼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네. 사퇴하고 빵이나 먹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빵 있습니다. 사 먹는 것 때문에 네. 사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네. 이제 그 법카, 네. 그러니까 법은 업무 추진비죠. 업무 네. 추진비 사용을 잘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빵 위주로 지금. 이렇게 사 먹었으니까. 빵, 뭐 예. 와인, 예. 그다음에 뭐 호텔,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뭐 그리고 네. 본인의 집 근처에서 식사하고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또 대학원 다닌다고 야간에 대학원 다니면서 또 쓴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냥 노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뭔데 그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 그 자리를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휴가나 예. 조퇴는 무슨 그냥 사퇴하고 빵 드시며 푹 쉬시라. 아. 노정면 의원도 빵에 목숨 걸어본 사람답다라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예. 참. 야, 그럼 난 사실 살다 예. 뭐 법인 카드나 이런 업무 추진비 이런 걸로 빵 사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 조금 산 게 아니고 많이 샀어요. 큰 빵들을 많은 빵들을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아니 이게 보통 실제 왜 맥락상으로는. 사는 거죠 빵을? 아니 업무 추진비로 빵은 사실 가족들은 이제 빵 먹잖아요. 빵 뭐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좋아합니까?
좋아하는데 얼굴이 그래서 개인 카드로 먹지요. 빵을 그걸 아니, 법인 카드로 가서 사 먹는 사람이. 박지훈 변호사는 얼굴은 보름달 빵 같아요. 제가 보름달 빵 아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네. 빵이라는 게 네. 이제 그 업무 추진비나 뭐 이런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접대한다든지 그렇죠. 업무상으로 만나서 빵을 활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빵 먹으면서 업무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빵 진숙 뭐 빵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휴가 내놔 하고 휴가 반려됐다고 불만 표출하고 등등의 얘기한다는 아니, 게 그러니까 맥락이 그렇게 안 휴가를 맞다. 가고 싶으면 그만두고 그만두면 가면 돼요. 되잖아요. 휴가를 영원히 빵 가면 엄청 사 되잖아. 먹고 빵 엄청. 아니 그러면 되는데 왜 거기 앉아가지고 휴가를 왜 안 보내주는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진수 위원장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이 가운데 언론 시민단체가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그 TBS 출연 기간 해체 과정에서 네,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김현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진수 위원장 복귀 후에 TBS 문제는 전혀 예. 관심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TBS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네. 행안부가 TBS 출연 기간 해제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과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최현일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출연 기간 해제를 결정하는 행안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걸 이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행안부가 승인을 하는데 행안부의 태도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난해 7월에 서울시 출연기간 해제 요청을 행안부가 반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요청을 했어요. 예. 이거 출연기관에서 빼달라. 근데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정관 개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정관이 지금은 출연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정관부터 바꾸고 나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2달 후에 9월에 갑자기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도 않았는데도 출연기간 해제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있다.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 TBS의 지원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게 최현일 의원의 주장이에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되겠네요. 예,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TBS 네. 사실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임직원들 급여 전혀 월급을 못 받지 받고 못하고 있어요. 있고 방송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안 되고 있어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녹음 방송 계속 돌리고 있고요. 뭐 하긴 하더라 라디오에 최일구 그분은 라디오 그냥 하고 돈 있어요. 뭐 그냥 안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방통위가 제대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저는 예. 뭐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광고를 풀어주는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은 왜냐하면 지금은 TBS는 광고를 못 해요. 영어 방송만 광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뭐였냐면 서울시로부터 돈을 출연받기 때문에 돈 받으니까 몇백억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다. 320억인가 그래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어. 근데 지금 못 받잖아요. 그럼 풀어주면 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광고도 못 하지, 출연도 못 받지. 이러니까 아예 이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됐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다른 곳에 넘겨주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몇 개 기업에서 이걸 인수하려는 시도가 좀 있었어요. TBS를요. 그 뜻을 비춘 데가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주파수를 반납해 버린 거잖아요. 네. 서울시는 우리는 안 할 거야라고 내놓은 거니까 이 주파수를 판매하면 돼요. 네. 예를 들면 그 사례가 뭐냐면 OBS 라디오 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경기방송. 네, 경기방송 OBS 라디오로 넘어갈 때 인수를 했거든요. 고용승계도 하고. 네. 그러면서 OBS가 인수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개념. 그럼 TBS 이 채널을 주파수를 다른 어떤 곳에 판매를 하고 그곳을 인수하게 해서 고용승계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방통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방통위가 아무런 것도 안 해. 손 놓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것 그것 때문에 때문에 이제 못하게 화가 한 나가지고 거죠. 네. 서울시 행안부 네. 방통위까지 사실은 TBS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거 했던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죠, 당연히. 지금 와서 그럼 책임져야죠. TBS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갔죠. 같이 나갔잖아요. 왜 저는 이러세요? 진행했던 진행을 사람이. 내가 했었는데. 출연했고.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네, 그 직원들이 맞아요. 무슨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또 이런 것들을 했던 담당자나 이 사람들 저는 법적 책임은 자유롭지 않을 당연히 거라고 법적 하거든요. 책임 물어야죠. 다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행동을 했는 건지 감사를 하든지 어떤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상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TBS 이게 뭡니까? YTN도 사실 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YTN도 지금 엉망으로 지금 운영하다가 김백이라는 사장이 최근에 예. 사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
뭐 하여튼 논란이 많았어요. 가장 큰 논란은 뭐냐면 취임하자마자 저를 자르는 거. 오늘 제 얘기를 너무 하는데 본인 잘랐죠. 예. 진행자에서. 하여튼 이 사람- 저는 출연자에서 잘리고. 예, 다 잘렸어요. 같이 잘렸어요. 저는 네. 첫날 첫 지시가 그거였었는데 지금 잘라. 제 라디오 네. 날아가는 거였는데 그 이 사람 김건희한테 사과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김건희 건에 대해 사과를 했죠. 예. 그러니까 줄리 보도 있잖아요. 줄리 그렇죠. 보도. 그런 거. 줄리 보도를 잘못된 보도라고. 그 자기 혼자 처음에 사과하고 나중에는 그 임직원들 데리고 같이 사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네. 본인들이 잘 조사해서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사장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줄리 보도한 것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사과합니다.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기자들이 그럼 그동안 보도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기자들한테 동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받아야죠. 그 보도한 기자, 그 보도한 기자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마음이. 그러니까요. 자기는 제대로 잘 보도했는데 자기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기사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충성맹세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성맹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앉힌 유진이라는 기업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지금? 지금은 왜 사임을 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예. 뭐 인신상의 개인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예. 제 그냥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추측의 영역. 유진이 자른 것 같아요. 아 유진이. 제가 생각이라고 제가 예, 전제로 뭐 말씀드렸어요. 생각이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자른 것 같아요. 나가라 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거 YTN의 운영사채 왜냐하면 지금 유진의 그 인수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기관의 주식을 한 건에 팔았단 그거 말이죠. 문제 배임죄가 배임죄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2명의 방통위원이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유진이 인수한 과정이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불법성이 모이면 어떻게 돼서 원상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주식 다시 판매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YTN 향후 사장은 좀 정권의 친화적인 사람을 또 뽑으려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알 수가 왜냐면 없다. 원래는요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거 없앴잖아요. 유진에서. 없애버렸어요 유진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걸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YTN에서 유진이 YTN의 김백 사장을 뭐 사퇴했다 해서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생각.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진은 그건 지켜봐야 그대로다. 돼요. 아하.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멈추면 안 된다. 이거는 수사에서 계속해야 된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진의 YTN 인수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통일교도 YTN을 그렇죠. 인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거는 아마 수사 대상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당연히 수검 조사 합니다. 네. 요것도 사실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밝히다 보면 음. YTN 인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럼 왜냐면 지금 보세요. 2022년 11월에 전 씨에게 전성배 씨죠. 네.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 단체이고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네. 전 부부장 있잖아요. 김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전 씨가 답변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그리고 나서 전 씨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일교와 YTN을 인수해서 김건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로 들리잖아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YTN을 인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또 뇌물이 넘겨졌다고 보이잖아요. 예를 네. 들면 목걸이라든지 신발은 나중에 바꾼 거긴 하지만 네.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통일교와 YTN을 인수해서 김건희를 띄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 그런 부분이죠. 참 뭐 하여튼 그래요. 예전 윤석열이 들어서고 그 방송국을 아마 KBS는 박민으로 바꿔버렸죠. 기억나겠지만 그 이사회 그 등을 통해서 그리고 YTN은 유진을 통해서 바꿔버리고 TBS는 없애버렸고 그렇죠. 등등 했는데 MBC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MBC는 소송에서 뭐 되는 바람에 안 됐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방송이나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KBS도 한번 보죠. 네. 박장범입니다. KBS 사장 지금 네. 사장은 박장범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장범 감사 업무 이제 업무를 방해했다. 네. 독립적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네. 요 내용으로 지금 본격 특별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존에 있던 감사를 본인이 취임하고 자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법원에서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서 방통위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그 과정에서 정지환 KBS 감사의 임명을
허가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임명이 잘못됐다라고 효력 정지를 신청을 했어요. 기존의 감사가. 네. 그러니까 정지환이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KBS 감사를. 이진숙이 임명하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받아줬죠. 2명만 안 두 명이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오게 되고 기존에 있던 감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 감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감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감사를 쫓아내고 새로운 감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불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장범의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고 박장범이 지금까지 이제 KB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8.15 광복절이었나요? 그렇죠. 그 일본 기미가요. 기미가요. 예. 그거 논란도 됐었고 그다음에 특정 프로그램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의 완성된 걸 방송 못 하겠다든지. 계엄 관련해서 방송도 그렇죠. 사실 그것도 문제되지 그건 녹화 않습니까? 방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KBS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알았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 적극적으로 나서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KBS도 사실 박정부 바꿔가면서 음. 엄청 노력은 했네요. 감사도 바꾸고 막 생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네.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뀐 상황이기도 하고 이 박장범 이 사람 안 나가면 계속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죠. 버텨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KBS 이사회가 예.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바꾸려고 했다가 법원에서 그걸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못 바꿨거든요. 그건 윤석열 때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KBS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잘린 뒤에 했어요. 늦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못 바꿨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때 그 임명됐던 이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수고. 네. 그러니까 못 바꿔. 해임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해임을 해야 돼.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넘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사실에서 이걸 감사를 하게 되면 네. 여기서 나오는 부정적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이유로 해임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 아직도 예, 윤석열 쪽에서 임명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임이 어려운 거야. 그럼 이사를 먼저 바꿔야 돼요. 이사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가 구성이야. 방통위가 해요 또 이사가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이야 지금.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사들을 임명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방통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사를 못 바꾸고 이사를 못 바꾸면 결국 윤석열 때 임명한 사람이 다수니까 해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이번에도 지금 보고 안건을 올리려고 하니까 네. 서기석이라는 사람이 이사장이거든요. 예. 이 사람 이거를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일부러 안건을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저기서 이사회. 저쪽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 이게 나라가 뭐 엉망입니다 언론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사회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예. 이 이사회 바꾸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준숙이 나가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이준숙이 버티고 있는 바람에 이 모든 게 지금 정체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어쩌면 거예요. 이진숙이 버티는 게 이유가 있네요. 버텨서 제대로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런 거 그럴 수 아니냐 이 있어요. 생각도 좀 그것도 드는데요. 있죠.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죠, 사실은. 아 정말 언론 사실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됐던 오늘 다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뭐 YTN이나 TBS나 KBS까지 다 얘기했는데 다 아직 해결되려고 그러면 방통위부터 그 해결을 누가 하겠어요? 풀려야 전문가인 예.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해결을. 최진봉 교수 그렇죠. 무슨 소리를 갑자기 하십니까? 뭐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갑자기 말씀이세요? 무슨 소리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네, 어쩐지 오늘 어쨌든. 목소리를 또 크게 하시는데 아니 전문가가 제일 제가 전문가는 맞죠. 전문가는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맞죠.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해결 좀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그렇습니다. 언론 환경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최진봉 교수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